네, 반갑습니다. 저는 개그우먼 황은전이고요. 오늘 저와 함께 연 이야기에 아주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실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전통연구전의 전통연 전문가 이병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재미있는 수수께끼로 시작해 볼까요? 몸뚱이 하나에 꼬리를 달고 하늘을 춤추는 것이 무엇일까요? 글쎄요. 하늘에서 춤을 추는 거라면 새일 텐데. 새들 모두 꼬리가 달려있잖아요. 너무 어려운가요? 그럼 좀 더 쉽게 뼈다 뿌린 것이 종이옷을 입고 공중에 춤을 추는 것이 무엇일까요? 연이군요. 예, 조선시대 어린아이들 사이에 유행하던 수수께끼인데요. 자, 재밌었나요? 솔직히 요즘 친구들이 재밌어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저도 재밌었습니다. 네. 네, 수수께끼만으로 오늘도 재미난 이야기를 해주실 거죠? 오늘은 한민족 흥망성쇠 과정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뭔가 한편의 대서사시가 펼쳐질 것 같네요. 기대됩니다. 이야기 배경이 되는 곳은 우리에게 너무 친숙한 중국 만주인데요. 만주라면 일제강점기에 1918년 독립운동가 39명이 대한민국 독립선언서를 외친 곳이자 수많은 독립군이 한일 무장 투쟁을 벌였던 해외 독립운동의 근거지죠. 만주는 오늘날 중국의 동북 지방을 가리키는 곳으로 예전에 중국 왕조 세력이 미치지 않는 그야말로 허벌판이었어요. 때문에 조선의 가난한 소작인들이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 만주로 이주했고 조선 동포들의 터전으로 벌판으로 일제강점기 독립운동도 펼칠 수 있었던 거죠. 와, 그야말로 만주가 예전에는 무주공산이었네요. 속된 말로 누가 먼저 접수하느냐가 관건이었겠어요. 만주를 정복한 이는 바로 청나라 태조 르느하치입니다. 청나라라면 중국 최초의 왕조잖아요. 누르하치가 만주를 정복한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중국 전역까지 세력을 뻗칠 수 있었던 거죠? 17세기 초 르느하치가 여진족을 통합해 만주 지역을 후금국으로 세우고 그의 아들 황타이지가 국호를 청으로 개칭한 후 명나라를 멸망하는 틈을 타 중국을 통일하고 수도를 북경으로 정하게 된 거죠. 그럼 만주 여진족이었던 황타이지 일가는 북경으로 이주했겠네요? 맞습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뭐가 가장 먼저 바뀌었을까요? 역사 시간에 배웠어요. 변발이죠? 청나라가 집권하면서 중국 국민들에게 변발을 강요했잖아요. 변발도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언어가 만주어로 바뀌었죠. 청나라가 한창 번성했을 당시 중국 역사상 가장 방대한 지역에서 만주어를 공용어로 사용했을 정도로 한때 만주어가 번성했습니다. 만주어라는 게 어떤 건가요? 중국어와 많이 다른가요? 지금까지 몇몇 중국의 지명뿐 아니라 주변 국가 지명이 만주어로 남아 있는데요. 북한 함경도 탄광천 아오지가 불타는 돌이라는 뜻의 만주어이고요. 일제강점기 수많은 우리 동포가 강제로 이주한 러시아 사할린 역시 검다라는 의미로 만주어입니다. 그렇게 중국뿐만 아니라 인근 국가에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변성했던 만주어가 어떻게 힘을 잃게 된 건가요? 청나라 왕조가 북경의 터를 잡고 중국 문화에 사로잡히게 된 거죠. 그래서 만주어를 쓰는 것보다 중국어를 쓰는 게 멋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 점차 만주어가 도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청나라에서는 만주어를 지키려는 노력은 안 했나요? 청의 4대 황제 강희제는 만주어로 말하고 말 타고 활을 쏘던 만주 전통 생활 방식을 고수하는 국어 기사 만주인의 덕목이라 칭하며 만주어 사전을 만들어 최소한 지배층이라도 만주어를 쓰도록 장려했습니다. 하지만 만주족을 계도하기에는 부족했죠. 그래서 청의 멸망과 함께 만주어는 자연적으로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흔히 무식하고 야만적인 사람을 오랑캐라고 하는데 괜히 나온 말은 아니네요. 무력으로 중국 대륙을 정복했을지는 몰라도 언어를 잃고 정체성이 사라졌으니까요.
호주의 언어학자 니콜라스 에반스, 호주 소수민족들을 직접 만나 사라져가는 언어를 연구한 적이 있는데요. 이때 달라본어를 쓰는 한 노인의 그에게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죽어간다는 말을 했다고 해요. 언어가 사라지면 생명을 잃는 건가 같다는 말이겠죠? 언어를 잃는다는 것은 언어 공동체 간직한 전통과 지혜, 그것을 아우르는 문화 전부가 소멸한다는 뜻인데요. 비슷한 의미의 우리나라 제주어가 세계 유네스코에서 소멸 위기에 처한 언어로 등록됐다는 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제주어는 단순히 한 지역의 방언이 아닌 훈민정음 원형을 상당수 간직한 의미 있는 언어라고 알 수 있는데 굉장히 안타깝네요. 제주어가 사라진다는 건 제주의 오랜 역사와 제주인의 삶의 지혜와 정서, 나아가 제주 문화가 소멸한다는 거고요. 호주 달라본족 노인의 말을 빌리자면 이는 제주어가 죽어간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가장 한국적인 게 세계적이다. 우리의 전통 문화를 보존하자. 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들으면서도 사실 막 크게 와닿지는 않았었는데 만주족과 제주도 이야기를 하다 보니 좀 가슴에 좀 깊게 새겨지네요. 지금껏 장황하게 이야기를 펼쳤지만 사실 우리가 전통 문화를 보존하고 지키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일본 전역에서 매년 화려한 연 축제를 펼친다고도 하고 또 중국에도 연 전문 시장이 있을 정도로 연 문화가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반면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어떤가요? 일제강점기의 이른바 문화말살 정책으로 연날리기를 포함한 우리 고유 민속놀이가 크게 힘을 잃은 후 해방과 한국전쟁을 겪으면 거의 소멸되다시피 됐었는데요. 다행히 정부가 앞장서서 연 문화가 다시금 번성했었죠. 저 기억납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세계 연날리기 대회도 개최했었죠? 특히 이승만 대통령이 연날리기를 좋아하고 관심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1954년부터 문화공보부 주최 연날리기 대회가 펼쳐졌는데 대통령이 직접 대회에 참가해 일반 시민들과 함께 연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 오늘날 연날리기를 좀처럼 볼 수 없게 됐죠. 맞아요. 아무래도 더 자극적이고 재미난 놀이들이 많아졌기 때문이겠죠. 솔직히 연날리기보다는 TV 보고 요거 스마트폰 게임하는 게 좀 재밌잖아요. 그건 우리 전통의 진가를 몰라서 하는 말씀입니다. 네. 전통력의 매력에 빠지면 헤어나기 힘들 정도로 재밌고요. 무엇보다 우리 학생들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나요? 우리나라 연은 대표적으로 방패연, 가을연 외에도 족제비연, 사람연, 가브리연, 십자연, 홍어연, 둥근연, 박대연, 100여 연 정도 넘는데요. 이러한 연들의 그림이나 문양 등을 직접 그려 넣어 연쌀을 깎아 다듬어 실을 이어 걸면서 창의력과 예술성을 기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 자체가 과학적이잖아요. 특히 우리 전통 방패연은 세계에서 인정한 과학적인 연 아니겠습니까? 방패연을 참연이라기도 하는데요. 연면에 붙이는 색지, 색과 모양에 따라 각각 명칭이 다르고 가운데 뚫린 방구멍으로 인해 견고함과 유연성이 남다른데요. 때문에 얼레로 줄을 품고 감으며 높이를 조절할 수 있고 조정하는 사람이 이동하면서 좌우 방향도 바꿀 수 있죠. 한마디로 연날리기 재미가 쏠쏠하다는 말씀이죠. 제가 생각하기에 무엇보다 연날리기가 좋은 점은 연을 날리려면 바람이 잘 통하는 넓은 공간으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 맨날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넓은 하늘을 보면 눈 건강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눈 건강 이야기가 나오는데 재미있는 풍습이 생각나는데요. 옛날에는 오히려 너무 오래 눈을 치뜨고 연날리기를 해서 눈이 상할까 걱정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연날리기를 하고 돌아오면 시선을 낮추고 눈동자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바람개비를 돌리게 했다고 합니다. 연날리기를 하지 못하게 말린 게 아니라 오히려 바람개비 놀이를 권하다니. 참으로 현명한 해결책입니다. 그럴 것이 선인들이 연날리기를 단순히 놀이를 넘어 아이들 호연지기를 기르는 교육이라 생각해서 적극 권장했어요. 그러한 내용이 고려사 남아 있는데요.
고려 충성왕 시절 궁궐의 한 노비가 동네 아이들의 연을 빼앗자 왕이 크게 책망하며 돌려주라고 명했다고 하네요. 연애에 얽힌 선조들의 이야기 너무 재미있네요. 또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조선 숙종 때 이야기인데요. 해마다 정월 대보름에 덕수궁 근처에 사는 두 대감이 연싸움을 벌여 수많은 구경꾼들이 모였는데 한 아이가 멋모르고 끼어들어 방해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크게 혼을 내고 돌려보내자 그 아이가 나중에 장급제를 하고 돌아온 거죠. 그때부터 두 대감이 아닌 세 대감이 연싸움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와, 연싸움에 낄 욕심으로 작정하고 열심히 공부를 했나 보네요. 나아가 대감들의 연싸움에 온 동네 사람들이 구경꾼으로 나섰다는 건 당시 연날리기가 비단 어린이들만의 놀이가 아니었고 또 신분고하를 떠나 연날리기를 통해 모두 하나가 됐다는 걸 의미하죠. 연을 날리며 액을 막는 풍습 또한 신분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모두가 즐겼던 풍습이었죠. 우리 민족은 대개 섣달 금은부터 정월 대보름까지 연날리기를 즐기고 정월 대보름에 밤에 온 마을 주민들이 한데 모여 달맞이를 하고 난 후 각자 띄우던 연을 가지고 나와서 연의 액, 송액 혹은 송액 영복이라는 글을 쓰고 자기 생년일과 이름을 적어 액마기연을 날리는 풍속을 즐겼습니다. 와, 선조들이 액마기 연을 즐겼다는 내용이 남아있는 기록이 있나요?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액마기연이 집에 떨어지면 그의 재앙이 온다는 기록이 있고요. 또 정철의 시조 속전지연가에는 내 집의 모든 액을 너 홀로 가져가다. 인가에 전치 말고 야소에 걸렸다가 비 오고 바람 불면 자연 소멸하거라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로부터 선조들이 아이들에게 호연지기를 심어주기 위해 연날리기를 권하고 정월 대보름은 온 마을 주민이 한데 모여 맥박이 연을 날리며 복을 기원하는 동시에 공동체 화합을 다졌다는 이야기. 정말 유익하네요. 정말이지 연날리기는 소중히 지켜야 할 전통 문화 유산인데요. 이에 대해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요즘 전통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시대가 변하더라도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 전통 문화를 잘 지킬 때 우리의 뿌리가 더욱 튼튼해진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 친구들 한국 전통연애에 많은 관심 갖고 즐기길 바랍니다. 네, 본격적으로 저희 방패연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작에 앞서서 준비 재료 먼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이 방패연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패연에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렇게 한지에다가 이 칠은 직접 이렇게 물감으로다가 직접 칠한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색동 치마연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위에는 이 방구멍 여기 뚫었죠. 방구멍 뚫은 거로다가 위에다가 이제 이렇게 붙여서 만들어주면 되고요. 붙여주면 되고. 그 다음에 방패연에는 이 살이 몇 개나 들어갈까요? 살이요? 모르겠습니다. 제 살이 더 먼저라. 제 살이 걱정이라 다른 살을 걱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걸 뱃살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방패연은 살이 5개가 들어갑니다. 제일 먼저 붙이는 살이 이 머리살. 이 머리에 붙인다고 해서 머리살. 머리살. 그 다음에 제일 길다고 해서 장살. 장살. 장살 2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중간에 들어간다 해서 중살. 중살. 그 다음에 허리에 들어간다고 해서 이제 허리살. 이렇게 허리살. 허리살 5개가 들어갑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전 세계에서 이 구멍이 뚫린 연은 우리나라 이 방패연밖에 없습니다. 이 구멍이 뚫려야지만 이 바람이 있을 때는 구멍으로 바람을 흘려보내주고 바람이 없을 때는 이 구멍으로 바람을 모아주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또 하나지 더 재밌는 거는 우리나라에는 대표적으로 방패연과 가오리연이 있는데 방패연은 살을 붙일 때 이 속살을 붙입니다.
속살을 붙이고 가오리어는 살을 붙일 때 겉살을 붙여요. 네, 겉살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그러면은 연 머리에 붙이는 이 태극 문양부터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극 문양 먼저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많이 서투네요. 풀칠은 그래도 뭐 다 하실 줄 아셔. 아, 그럼요. 반절만 접으면 되는 건가요? 예, 반절만 접어서 일단 정확하게 붙이기 위해서 반만 먼저 좀 붙여보고 네. 요 빨간 게 위에죠. 네. 거꾸로 붙이면 또 좀 창피할 수도 있습니다. 네, 빨간 게 위에 맞죠? 창피할 수 있습니다. 자, 자, 일단은 와, 색감이 붙여봤어요. 아주 영롱해요. 와, 이것만 지금 색 이렇게 붙이는데 너무 예뻐요 지금. 색감이 예쁘지 막 않아요? 살아 있어요. 막 날라가 벌써 이거 막 날릴 것 자, 같아요. 그다음에 요 머리살을 붙일 텐데요. 네, 요 머리살. 위에를 이렇게 접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딱 접어주시고. 머리살. 여기 위에 접는 이유는 무엇이죠, 선생님? 요거로는 이제 이렇게 머리살을 붙이고 장살, 중살을 붙이고 이걸 덮어줍니다. 아, 덮어주는 네, 용도로. 덮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항상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머리살부터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여기 목공 본드가 여기 있죠. 여기 그 목공 본드를 좀 일단 여시고 그다음에 속살에다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속살이요. 예, 하얀 살. 네. 속살 하얀 살이에요. 네. 그래서 벌써부터 뭐 연애 자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다 이렇게 붙이고 뒤집어서 요 종이는 요걸 딱 대고 이렇게 싹 대가고 아, 또 덧대는 거예요, 그렇게? 덧대는 게 아니라 자국을 이렇게 딱 대주기 위해서. 자국을요. 그러니까 손으로다 하면 이제 연이 망가지고 훼손될 수도 있으니까 네. 손톱으로다가 착해서 손톱으로다가. 이렇게 자극을 내주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장살 붙입니다. 장살을 붙이는데 장살이요. 긴 살, 네, 맞죠? 장살이에요. 양쪽에 크로스 되게 이제 붙이죠. 근데 장살을 딱 붙였을 때 이 두 개를 이렇게 휘었을 때 똑같이 휘었을 때 힘새가 똑같아야 이게 원하는 대로 움직입니다.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기술인데 미리 깎았습니다. 자, 이렇게 미리 깎는 거 이것이 기술입니다. 이렇게 깎는 게. 근데 여러분들이 날리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미리 깎았습니다. 똑같아야 됩니다. 힘새가. 자, 이것도 똑같이 속살을 붙입니다. 속살에다가 속살에. 풀칠을 하시고 자, 또 풀칠을 합니다. 밑에 요 위에부터 붙이는 분들도 계시고 위에 맞추는 분들이 있고 밑에서부터 맞추는 분들이 있는데 네. 저희들은 요 밑에다가 먼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은 그게 좀 더 편할 듯 싶어요. 작은 연이기 때문에 아, 밑에 먼저 맞추시고 네, 밑에 먼저 맞추고. 네. 장살. 여기 조금 좀 띄시고 이렇게. 일단 요 밑에만 풀칠로 좀 하시죠. 이 밑에만. 아, 네. 밑에만. 네. 어느 정도 풀칠하시고 여기도 네. 다른 장살 하나도 이제 교차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밑에 맞춰서. 밑에부터 맞춰서. 맞춰주시고 더 살짝 뒤집습니다. 자, 살짝 뒤집습니다, 이제. 흐트러지지 않게 싹 뒤집어서 자, 뒤집어서. 자, 그래서 여기다 딱 대고 그 풀 묻은 자리를 갖다가 손톱 자국을 싹 냅니다. 아, 무슨 이유인지 손톱 자국을 내요. 그래 잘 붙겠죠. 와, 저는 이거 왜 이렇게 안 했는데 이런 게 있었군요. 아, 이런 지혜가. 진짜. 저희 선조들도 진짜 대단합니다. 이런 지혜는 정말. 그래서 사실 좀 이게 좀 마를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거든요. 안 마르면은 이게 여기 위에를 붙일 때 이게 쭉 하고 밀려나니까 이게 조금 시간을 두고 좀 기다린 다음에 요 위에 쌀을 이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위에를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를 네. 붙이는데 이 장살과 머리살 사이를 갖다가 고정을 시키기 위해서는 네. 위에 머리살 위에 종이 부분을 이 종 중간에서 반 정도만 이렇게 커팅. 여기요, 이게 반을 나눴을 때 여기 사이쯤을 네, 커팅. 반 정도 해주시고 양쪽 다. 네, 양쪽 다 동일하게 가운데 기점으로 가운데를 커팅. 자, 여기다가 그러면 이 풀칠을 해야 되겠죠? 네. 여기다가 이제 풀칠을 방구멍을 벗어난 대충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네. 방구멍 벗어난 자리 그 위에다가 풀칠을 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한쪽을 이렇게 조금 미세요. 조금 밀어서 이게 배가 나와야 되니까. 배가 조금- 벌써 나와 있는데 또 배가. 아, 그 배요? 면에 배가 좀 나와야. 아, 여기가 배인가요, 그러면? 그렇죠. 이 배가 어. 전체적으로 나와야 되니까 네. 이렇게 조금 밀어서 이렇게 좀 울 겁니다. 여기가. 네. 그래서 상대방도 이 반대쪽도 밀면은 이제 배가 맞아질 거예요. 이렇게 좀 나오게 돼요. 이렇게 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붙을 때까지 얘가 딱. 또 배가 꺼지네. 배가 꺼졌군요. 맙소사. 여기다가 본드를 조금 부어주시고, 네. 그리고 고정을 시키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다 본드를 중에다 좀 싹 바르셔서, 종이에다가 또 쓱 발라주고요. 그리고 살며시 덮어요. 네, 끝에를 덮어줍니다. 살며시 덮어야 돼요, 살며시. 살며시. 네, 손으로 말고 손바닥으로 이렇게 살며시 이렇게 덮어줘서. 반대쪽도 똑같이 하면 될까요, 선생님? 예, 똑같이 하면 되는데 이제 그걸 밀면서 해야 되니까. 밀면서 하는 게 포인트예요, 밀면서. 근데 저는 이렇게 선생님 것처럼 그런 느낌이 아니네요, 좀. 배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배가 제 배 나오기 바빴지 이거 배는 안 나오는데요, 선생님? 자, 지금 여기까지 붙여봤는데요. 이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선생님? 다음은 이제 중살 붙이기입니다. 중살 중살. 붙이는데 중살은 어떻게 붙이냐면 일단 풀칠부터 합니다. 네. 풀칠부터 합니다. 속살 부분에 풀칠을 하시면 돼요. 네. 잊지 마세요. 방패연은 속살에, 그리고 가오리연. 는 겉살. 그쵸.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안으로 들어가서 쭉 들어가서 이렇게 뽑아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서 딱 뒤집어서. 그래서 정중앙에다가 살을 붙입니다. 예. 끝에 머리살 부분이 여기 딱 닿게끔, 머리살 부분이 이렇게 여기 닿게끔 끝까지 이렇게 밀어주셔야 면이 견고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거를 덮어야 되겠죠. 덮는데 그 부분도 근데 이게 또 살며시 눌러줍니다. 살며시. 열심히 눌러주고. 자,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살 붙이기입니다. 허리살입니다. 허리살은 살 중에서 제일 약해요. 진짜. 아주 제일 약하죠. 네. 네, 그 부분들은 또 이것도 똑같이 속살을 붙입니다. 근데 요 속살을. 끝으로 이렇게 끝으로 들어갑니다. 끝으로 들어가서 또 요 안으로 또 나오죠. 제일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뭐 쉬운 게 하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속살 붙이기. 면의 형태는 갖추었죠. 와, 멋집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방줄맥입니다. 줄매기를 하는데 방줄. 방줄맥인데 머리 쪽에 양쪽 줄 하나를 갖다가 묶고. 네, 저는 네. 너무 성격이 급해서 배꼽에 미리 묶어버리는데. 저는 실패한 건가요, 선생님?
그런 것 같아요. 아, 제 거는 그럼 돌아올 수 없는 가능성이 없는 건가요? 맙소사 여러분, 제가 성격이 급해서 배꼽에 이렇게 해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이게 안 풀려요. 근데 끈이 딱 3개만 들어있어서 지금 제가 더 이상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맙소사 여러분, 저는 이 모양 이대로만 좀 간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날리는 건 못할 것 같고요. 우리 선생님께서 완성하시는 연을 제가 대신 날려도 될까요? 예, 그러십시오. 네,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께서는 너무 급하게 막 하지 마시고 설명대로, 선생님 말씀대로 천천히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처럼 막 급하게 먼저 했다가 이런 낭패가 생깁니다. 알았죠? 여러분들 잘 보세요. 저도 같이 한번 응원을 하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단하게 한 2번 정도 꽉 조여주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2번 정도 꽉 묶은 다음에 네, 2번 정도 꽉 묶은 다음에 예. 그래서 맨 위에 이렇게 줄을 묶고 그다음에 요 밑에 여기 구멍을 뚫어야 되겠죠? 요 구멍은 요 간격의 중간 정도의 중간 정도에 구멍을 뚫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 정도면 요 정도면 중간 되겠죠? 네. 자, 이렇게 뚫어서 중간 정도에 네. 여기 꼬리 쪽에 네, 부분 중간쯤에 여기 중간쯤에 구멍을 뚫었습니다. 이제 저 앞에서 줄을 넣어서 앞에서 줄을 넣어서 이렇게 살 양쪽으로 구멍을 내서 이거를 이렇게 한 바퀴 돌리시네요. 이렇게 앞으로 넣어서 그래서 앞쪽으로 줄을 묶어줍니다. 이것도 2번 정도 꽉 묶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더 묶고 네. 슬슬 이제 우리가 아는 연의 그 모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죠? 예, 2줄로 다 묶습니다. 그렇죠? 두 줄로 묶는 거예요. 이렇게 합치세요. 반접해서 합친 네 줄이에요. 이렇게 머리 끝에 교차된 부분 있죠, 여기. 그러니까 이렇게 요 부분을 꽉 묶어주고요. 살짝 이제 일자선이 된 상태에서 늘어지지 않게, 그죠? 네. 늘어지지 않게 또 반대편도 이렇게 쓰면 똘똘 말아서 네, 여기 또 고정을 시켜주세요. 네, 남은 부분은 가위로 자, 그리고 이 줄 하나 뒤에가 길죠? 네, 예, 이 긴 부분을 갖다가 요 가운데다가 이렇게 하나 더 묶어주시고 긴 줄을 배꼽에다가 걸리게 해서 지금 묶어주고 계세요. 보세요. 머리 부분은 이렇게 꼬리 부분은 이렇게 배꼽에 걸려 있고 중간쯤에 중살 중간 부분에 구멍을 내서 이렇게 네. 자, 이렇게 돼 있죠? 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인데 자, 눈 크게 뜨세요.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줄 하나로 잡- 모든 가닥을 한 가닥으로 해서 자, 모든 줄을 하나로 잡아요. 자, 그래서 요 줄 매여져 있는 부분 있죠? 줄 맨 부분들 네. 그래서 쭉 당겨서 요 끝에까지 딱 갑니다. 갔죠? 네. 그다음에 또 요 부분들은 쭉 위에 올라갑니다. 이렇게. 다 잡은 상태에서 지금 자, 그럼 이렇게 딱 맞죠? 그다음에 이 가운데 줄을 뚝 당깁니다. 평평해질 때까지. 이렇게 되면 다 이렇게 딱 여기는 조금 느슨해도 됩니다. 왜냐면 이 사이로 연이 뒤집히지 말고 또 이 그러라고 이제 이게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가 중심이 0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게요. 여기. 네. 그럼 여기를 정확하게 묶어주면은 이게 딱 하나로 모이니까 완전 또 이렇게 단단하고 견고해 보이네요. 딱 바람에 날렸을 때도 아주 튼튼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와. 맨 뒤에 이 부분들을 자, 보기 싫은 실을 정리를 해주면 돼요. 해주고 아까 다 묶고 튀어나온 실들은 가위로 좀 잘라주세요. 예쁘게. 자, 그리고 이 실을 감았으니까 이렇게 한 바퀴 싹 돌리면 이렇게 혼용이 되죠. 이 위에 이 부분을 한 번 더 줄을 잡고 돌렸더니
이렇게 지금 살이 살짝 휘었어요. 그리고 자, 그럼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와, 연 완성! 이게 바로 한국의 방패연입니다. 와. 연 날리는데 이제 좀 꼬리를 떼고 날려야 방패연은 맛이 있는데, 근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연에 좀 자신이 없고 좀 힘든 부분들이 있다, 좀 잘 안 난다 그러면은 아까 보면 꼬리가 있더라고요. 네. 이 꼬리 두 개를 이 양 옆에 이렇게 두 개를 붙여서 이렇게 띄우셔도 괜찮습니다. 네, 꼬리는 붙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붙이시고요. 나는 그냥 연을 날리고 싶다 하시면 그냥 연을 날리시면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럼 안정적으로 뜰 수가 있습니다. 꼬리를 붙이면 안정적으로 뜨고, 꼬리를 붙이면 더 안정적으로 뜬다는 점, 이게 약간 팁이네요, 선생님. 그렇죠. 예, 안정적으로 뜨고, 나는 영을 조정하고 싶다. 그래서 그랬을 때는 이 꼬리를 떼야지만 이제 연 조정이 가능합니다. 연을 조정하고 싶으면 꼬리를 떼고 나는 좀 이게 좀 편하게 날리고 싶다. 잘 날아갈지 걱정이 된다 하는 친구들은 이거 꼬리를 달아주면 잘 난다고 하네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의 연 만들기 끝! 갔지? 안 갔어. 안 갔네. 너무 떨어진다. 오늘 연산 이기셨는데 어떻게 이기신 거예요? 제 연이 밑에 있었고 상대편 연이 위에 있었는데 제가 밑에서 위로 올리는 가마치기라는 기술을 이용해가지고서는 상대편 연을 끄는 상황이었습니다.